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이민규의 인간관계 바이블. 첫 만남, 그 1%의 끌림. 신은 너의 내면을 보지만 사람들은 너의 겉모습을 먼저 본다. 이민규 교수의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에 나오는 이 문장은 처음 책을 펼쳤을 때 나를 단번에 사로잡았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중 어떤 이는 이유 없이 마음을 끌고 또 어떤 이는 멀어지게 만든다. 왜일까? 외모도, 말솜씨도, 심지어 재산도 아닌 그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무언가가 우리를 끌어당긴다. 이 책은 바로 그 무언가를 단 1%의 차이로 풀어내며 우리 모두가 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책을 읽으며 문득 떠올랐다. 내가 좋아했던 친구, 동료, 혹은 우연히 만난 누군가에게서 느꼈던 그 따뜻함은 어디서 왔을까? 이민규 교수는 심리학자의 날카로운 통찰로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준다. 이 글에서는 책의 줄거리와 핵심 메시지를 부드럽게 이야기하듯 풀어보고 이 책이 주는 시사점과 다른 독자들의 반응 그리고 너의 생각까지 함께 나눠보려고 해. 책의 줄거리 끌림의 비밀을 찾아가는 여정.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는 인간관계에서 끌림의 본질을 탐구하는 책이다. 이민규 교수는 심리학 박사이자 인간관계 전문가로서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호감과 신뢰의 근원을 분석한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첫 만남에서 관계를 시작하는 법, 그 관계를 발전시키는 법, 그리고 오래 유지하는 법을 다룬다. 각 챕터는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심리학적 원리로 가득하다. 1장 첫 만남 마이너스 끌림의 시작. 첫 챕터는 첫인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책에서는 미국 텍사스 주에서 진행된 한 실험을 소개한다. 잘 차려입은 사람과 초라한 옷차림의 사람이 각각 길거리에서 무단횡단을 유도했을 때 사람들은 잘 차려입은 사람의 말에 더 쉽게 따랐다고 한다. 이는 외모나 복장이 단순히 거치장이 아니라 상대에게 주는 신뢰와 호감의 첫 신호라는 점을 보여준다. 옷차림은 너를 말해준다는 문장이 기억에 남는다. 내가 아침에 대충 입고 나간 날 동료와의 미팅에서 어쩐지 자신감이 덜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민규 교수는 첫인상이 한번 박히면 바꾸기 어렵다고 말하며 복장, 표정, 말투 같은 작은 요소가 첫 만남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설명한다. 예를 들어 발표 자리에서 3초간 정면을 응시하며 침묵하는 사람은 불안한 사람보다 더 신뢰를 얻는다고 한다.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가 끌림의 1%를 만든다. 2장 관계의 발전 마이너스 공감과 경청의 힘. 두 번째 챕터는 관계를 깊게 만드는 법을 다룬다.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는 경청의 힘이다. 책에서는 한 면접 사례를 소개한다. 면접관이 지원자의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오롯이 들어주기만 했을 때 지원자는 이 면접이 정말 좋았다고 느꼈다고 한다. 왜일까? 사람은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 내 경험으로 돌아보면 친구가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때 그 친구가 더 가까워지고 믿음이 갔다. 이민규 교수는 말을 잘하려 애쓰기보다 귀를 열고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예로 팀 프로젝트에서 실수가 잦은 동료에게 넌 마감은 늘 잘 지키잖아 라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준 사례가 나온다. 이런 작은 인정은 상대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관계를 더 단단히 만든다. 이 장을 읽으며 내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얼마나 듣기에 집중했는지 되돌아보게 됐다. 3장 지속되는 관계 마이너스 작은 배려의 마법. 마지막 챕터는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을 다룬다. 여기서 기억에 남는 사례는 작은 배려의 힘이다. 책에서는 부하 직원의 자녀 생일에 작은 선물을 건넨 상사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뜻밖의 친절은 상대에게 큰 감동을 주고 신뢰를 쌓는다. 또 다른 예로 부부 사이에서 아침에 손을 가볍게 잡아주는 작은 행동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든다고 한다. 이민규 교수는
거창한 이벤트보다 일상의 작은 친절히 관계를 유지한다고 말한다. 내가 최근에 친구에게 별 생각 없이 보낸 잘 지내? 라는 메시지가 의외로 큰 기쁨을 줬던 경험이 떠올랐다. 이 장은 특히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당연하게 여겼던 일에서 감사할 점을 찾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려주는 배우자에게 고마워.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핵심 메시지 끌림은 태도에서 나온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강력하다. 끌림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태도와 습관에서 비롯된다. 이민규 교수는 이를 KASH 모델 날러지, 애터투드, 스킬, 햇벌로 정리한다. 1. 날러지 지식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행동이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책에서는 자기 객관화가 관계의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2. 애터투드 태도,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 상대를 비판하기보다 인정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끌림을 만든다. 너는 늘 마감 잘 지키잖아. 같은 긍정적 피드백이 이에 해당한다. 3. 스킬 기술 감정 조절과 경청 같은 대인 기술.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3초간 숨을 고르며 감정을 다스리는 3초 호흡법은 실천 가능한 기술이다. 4. 해버 습관 지속적인 행동 패턴. 작은 친절, 감사 인사, 미소 같은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끌리는 사람이 된다.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호감은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된다는 점이다. 책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은 화려한 말이나 큰 행동이 아니라 미소, 경청, 공감 같은 작은 태도에서 나온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어떻게 말하는지를 더 오래 기억한다는 문장은 이 책의 핵심을 잘 보여준다. 내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던진 따뜻한 미소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을 수 있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자기애와 공감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도 강렬하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어렵다. 책에서는 자기애가 깊은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칭찬과 배려를 건넨다고 말한다. 반면 공감 없는 친절은 오히려 상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원하지 않는 조언을 억지로 하는 것은 관심이 아니라 간섭이다. 시사점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변화. 이 책이 주는 시사점은 명확하다. 누구나 작은 변화를 통해 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를 개선하려면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책은 그 반대다. 작은 태도와 습관의 변화, 즉 1%의 차이가 삶을 바꾼다. 첫째, 자기 객관화의 중요성이다. 내가 어떤 말투로, 어떤 표정으로 타인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 예를 들어,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책을 읽고 난 뒤 나는 대화 중 상대의 표정을 더 유심히 보게 됐다. 둘째, 경청과 공감의 힘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빠르게 말하고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이 책은 잘 듣는 것이야말로 진짜 소통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내가 친구와 대화할 때 반응하기 전에 한 번 더 귀 기울이는 연습을 시작했다. 그 결과 대화가 더 깊어지고 상대가 더 편안해하는 걸 느꼈다. 셋째, 작은 배려의 누적 효과다. 이 책은 거창한 선물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행동이 관계를 만든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동료에게 오늘 발표 잘했어라고 짧게 말하는 것, 가족에게 고마워 한마디를 더 건네는 것. 이런 작은 습관이 쌓여 신뢰와 호감을 만든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매일 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해보기로 했다. 놀랍게도 그 뒤로 동료들과의 관계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점임을 일깨운다. 자신을 비하하거나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타인에게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한다. 책을 읽으며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돌아보게 됐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이었다. 다른 독자들의 반응 공감과 실천의 기록. 이 책은 2005년 출간 이후 100만 부 이상 판매되며 20년 넘게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교보문고 리뷰를 보면 독자들은 이 책을 인간관계의 바이블이라 부르며 실천 가능한 조언에 감탄한다. 한 독자는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깨우쳐준 책이라고 평했다. 예를 들어 칭찬 한마디, 감사 한마디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몰랐다고 쓴 리뷰가 눈에 띄었다. 또 다른 독자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동료에게 먼저 인사하는 습관을 들였더니 직장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네이버 블로그의 한 리뷰어는 이 책을 읽으며 자신의 대화 습관을 돌아봤다고 한다. 그는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고 듣는 데는 소홀했다는 걸 깨달았다. 이제는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공감하는 말을 먼저 건네본다고 썼다. 이처럼 많은 독자가 책에서 제시한 경청과 공감의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며 변화를 경험했다. 다만 일부 독자는 책의 한계도 언급했다. 예를 들어 한 블로거는 끌림을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때로는 너무 계산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간관계는 감정과 맥락의 복합적인 결과물인데 이를 공식처럼 단순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그럼에도 이 독자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메시지는 분명 공감된다고 덧붙였다. X 플랫폼에서도 이 책에 대한 반응은 뜨겁다. 한 사용자는 말투와 태도가 80% 이상을 결정한다는 책의 문장이 와닿았다. 내 말투를 바꿨더니 주변 반응이 달라졌다고 썼다. 또 다른 사용자는 이 책은 자기계발서지만 억지로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를 바꾸는 법을 알려준다고 호평했다. 너의 생각은 어때?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는 단순한 자기계발서를 넘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관계로 얽혀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책을 읽으며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던 순간, 그리고 내 행동을 돌아보게 된 순간들이 많았다. 특히 호감은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된다는 문장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다. 너는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거나 이 글을 읽으며 어떤 부분이 공감됐을까? 혹은 일상에서 끌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고 싶어? 너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면 우리 모두가 서로의 1%를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생각이든 너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어.